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한 번쯤은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 모으고 나중에 연금도 받으면 노후가 편안하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죠. 저도 비슷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눈앞에 닥친 지출이 우선이라 정작 내 노후는 제대로 준비를 못한 채 그냥 나중엔 될 대로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 정년이 다가온 분들이 실제로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얘기를 듣다 보면 그리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퇴직금 2억 원을 받고 또 매달 받는 연금까지 합치면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한 57세 직장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저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 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히 읽어보시고 내 이야기를 미리 듣는다는 마음으로 참고해 보세요. 1. 은퇴 준비 생각보다 돈이 더 든다. 사실 은퇴 후에 돈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큰 돈 들 일이 생기면 대출을 받기도 쉽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를 한순간부터는 월급이라는 주수입이 끊기고 연금이나 퇴직금, 그 외 투자 수익 정도가 전부가 되니 예상 못한 지출이 터질 때마다 곤란해집니다. 게다가 은퇴 생활이라는 게 집에만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부분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여유롭게 살겠다라는 소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취미 생활이라도 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들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 외식도 하고 그렇게 소소한 지출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죠. 그래서 막연히 퇴직금 2억 연금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실제로는 금방 자금이 바닥나서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58세의 김씨,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새는지 모르겠어요. 김씨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으로 대략 2억 정도를 받았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연금이 합쳐지면 한 달에 20만 3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죠. 월 20만 300이면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여행도 조금 다니고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부부 동반으로 가는 모임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평소에 못 누렸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유 자금이 훅훅 줄어드는 겁니다. 병원비, 부모님, 간병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겹치면 정말 답이 없어지죠. 결국 지금은 작은 일이라도 구해서 월 50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겠다고 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엔 수입이 줄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모든 여유 자금을 은퇴 초기에 마구잡이로 쓰지 말고 필수 지출과 여유 지출을 나눠서 계획을 짜야 한다. 2. 가족 지원금이나 자녀 결혼 자금이라는 폭병. 또 하나 크게 놓치는 부분이 자녀가 독립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학자금이 필요한 경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월급이 있으니 조금씩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한 번에 목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부모님 요양 자금이 필요하다면요. 미리 대비를 해두지 않는 이상 퇴직금이나 연금을 그대로 털어 넣어야 할 때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터지면 평생 모아둔 재산이 한순간에 훅 날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례 2. 60세의 박씨, 내 노후 자금보다 자녀 결혼이 먼저더라고요. 박씨는 60살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했어요. 연금이 있긴 했지만 도시에서 살기엔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라 퇴직금까지 함께 굴려가며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맞벌이 부부가 될 예정이라 집 장만 자금에 대한 요구가 좀 컸어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자식 결혼이라는데 어떻게 해 하면서 몇 천만 원을 덜컥 내주다 보니 남은 목돈은 점점 줄고 뭐든 부모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본인 노후 생활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유롭던 생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지금은 집을 줄여서 이사 갈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교훈.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요양 자금 등 갑작스러운 큰 지출을 항상 염두에 두자. 가족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할지 미리 합의하고 예산을 확실히 정해두면 좋다. 3. 퇴직 후에도 현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실 중 하나가 생각보다 사람 몸이 건강해요. 은퇴하면 집에서 푹 쉴래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60대가 되어도 아직 사회생활을 할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무료해서 우울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자리 아니면 창업 등 새로운 활동을 통해 작게라도 수입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해요. 퇴직금을 어느 정도는 모아두고 그 돈으로 배움에 투자한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례 3. 57세의 이씨,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만 의외로 즐거워요. 이 씨는 57세의 은퇴를 맞이했지만 퇴직금을 포함해 2억 원 정도가 모아져 있었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 약 150만 원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아내랑 둘이서 아등바등 살아갈 순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 하루가 너무 길더래요. 결국 예전부터 관심 있던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등록하고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봤어요. 물론 시행착오도 많아서 그 과정에서 목돈이 좀 들긴 했지만 다행히 동네에 자리 잘 잡아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물론 월급쟁이 시절보다는 적게 벌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매달 조금이나마 수입이 생기니까 삶의 활력이 생긴다고 말하더라고요. 만약 퇴직금을 전부 생활비로만 썼다면 한순간에 바닥났을 수도 있다면서 은퇴 후의 현역 생활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교훈. 퇴직 후에도 적절한 일을 찾아 소득을 창출하면 노후 자금을 덜 소진하면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배우는 것도 좋은 투자다. 마무리 준비 없는 은퇴는 없다. 자, 어떠신가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은퇴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우르르 몰려옵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으니 60대 이후에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퇴직금을 받는 시점부터 당장 써버리는 게 아니라 운용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연금 액수가 실제 생활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등등을 미리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과 상의도 충분히 해보고 내가 이 돈을 어디까지 지원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 그리고 내 제2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지 등을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노후 준비, 재무 설계, 재취업 관련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해요. 또 주변에서도 은퇴자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죠. 무엇보다 나 혼자 막연히 끙끙 앓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길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결국 퇴직금, 2억 연금이라는 조건이 행복한 노후를 자동으로 보장하진 않는다는 게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미리 꼼꼼히 계산해보고 준비해둔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공부하고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직접 뭔가 해볼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보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도 훨씬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라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한 은퇴 이후를 맞이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